자, 그러면 첫 번째 거는 뭐가 나왔냐면 발표, 사례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35번에 선택지를 먼저 보고 들어가도 되고 36번을 보면 자료 1, 자료 2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 아하, 자료 1과 자료 2가 있으니까 얘를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7번 같은 경우에는 청자 1 보고 1번 보고 이런 식으로 매번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언제나 화법과 작문에서 문제풀이 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내용 자체보다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방법, 무엇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포인트라 그랬어. 그럼 35번의 선택지를 먼저 보시면 1번에 그림을 그리면서, 2번에 준언어적 표현, 3번에 자신의 경험, 4번에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 5번에 청중에 얻을 수 있는 핵심 뭐야? 효용을 제시하여. 이것들이 각각 핵심어가 되지. 근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화작을 문제 풀다가 다 만났었는데 거의 처음 만나는 녀석이 하나 있지. 그게 뭘까? 그림을 그리면서. 오케이. 그래서 이게 답이야. 그림을 그리면서 발표하기는 쉽지가 않겠지?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안녕, 선배야. 텃밭 선배야. 잘 들리시나요? 하면 우린 뭘 주목해야 되는 거야? 여기 물음표가 있다는 걸 주목해야지. 그렇지? 물음표가 있다는 거야. 청중의 반응을 살피면서 큰 목소리로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으니까 좀 더 크게 말씀드릴게요 했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야? 큰 목소리로, 아하, 준 언어적 표현. 그러니까 내용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인지가 중요한 거지. 됐지? 그래서 준 언어적 표현 2번 따당 날아가는 것이고, 1번에 2번 날아가고, 텃밭을 처음 가꿀 때 가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작물을 심고 싶었어요. 다양한 작물. 자, 아마 15제곱미터 정도의 좁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하는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주목하냐면 공감하는구나. 얘네들 마음을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15제곱미터인지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음표 나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됐지? 잠시 뒤에 작물을 심기 전에 효율적인 배치의 작물 배치도를 그려보면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작물 배치를 하시면 돼요. 배치도를 그리면 돼요. 그거 뭐야? 묻고 답하기 4번 띵 날아가고.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나는 가꿀 때 다양한 식물 싶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했을 거야. 너희들 마음을 보고 있지. 그래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청중의 관심을 짐작하고 말하고 있다. 됐어. 그러면 첫 번째 단락에서 거의 답이 나와버렸네. 그치? 그 다음에 효용 제시는 뭐 그 뒤로 가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화면 자료를 제시하며 왼쪽은 제가 첫째 심은 작물의 배치도이고요. 그러면 띵 오른쪽 보는 거지. 감자 상추 딴딴딴딴. 그 다음에 동서남북 딱 돼 있고 첫 해의 배치도.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다음에 그것을 수정한 배치도입니다. 자료 2가 그거군. 자, 첫 해 배치도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따단 포인트 뭐야? 문제점을 얘기하는군. 우선 1, 2, 3, 4로 나가는군. 작물의 키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해는 동쪽에서 떠서 한낮에 남쪽으로 지나 서쪽으로 지고 해가 떠 있는 반대 방향으로 그림자가 생기지요. 자, 포인트는 뭐야? 바로 키. 작물을 광합성이 많이 이루어지는 오전부터 한낮까지 그림자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아야 자랄 수 있어요. 그림자. 포인트. 이를 고려해서 키가 작은 작물을 동쪽과 남쪽에 배치해야 해요. 됐지. 그래서 작은 게 동쪽과 남쪽이어야 한다. 작은 게. 근데 보니까 옥수수. 키 제일 크겠는데 이 녀석이. 됐죠. 자료를 가리키며.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키가 큰 고추와 옥수수를 동쪽에 배치했어요. 땡 끝났지. 그렇다면 자료 1에 대한 선택지를 해결해야 되겠죠. 자, 1번 선택지. 상추보다 키가 큰 고추가 상추의 동쪽에 배치되어 상추에 그늘이 많이 생겼음을 자료 1로 활용해 설명해야지. 배치. 됐죠? 그 다음에 옥수수를 수확하고 나서 자료 1을 활용하여 이건 아닌데? 수확하고 아직 더 남았나? 자, 두 번째 문제점은 작물의 재배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자료를 가리키며 제가 4월부터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는데 8월에 옥수수를 수확한 후에 같은 자리에 배추를 심었어요. 뭐였다고? 자, 재배 기간 텃밭은 4월이었는데 8월에 옥수수 수확하고 같은 자리에 배추. 옥수수 다음에 배추로 교체. 저기 있군. 요거 찾았고
그 다음에 고추 재배가 10월까지 계속되는 바람에 배추가 광합성을 많이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좁은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작물을 수확하고 다른 작물로 교체할 때 주변 작물의 재배 기간도 고려해서 배치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호, 옥수수를 배추로 교체했구나. 그러면 2번 선택지, 옥수수를 수확하고 나서 심은 배추가 고추 때문에 광합성이 부족했음. 자료 1, 방금 읽은 거지? 그래서 해결하고 땡 지우고. 그 다음 자료를 다시 가리키면 다음 해에는 뜯은, 자 이제 자료 2로 넘어가는 거죠. 실패를 교훈 삼아서 작물의 키 순서에 따라 작은 것부터 상추는 남동쪽, 상추 그러네 남동쪽에 심었네. 감자는 북동쪽, 에휴 그러네 감자 심었네. 키 큰 놈과 작은 놈을 바꿨네. 됐죠? 그 다음에 고추는 남서쪽, 거기 있고, 옥수수는 북서쪽, 거기 있고, 감자 수확 이후에 재배 기간 주변 작물의 키를 고려해서 감자 위치에 배추, 감자 배추로 교체, 오케이. 동일한 위치에도 배추가 더 잘 자랐어요. 끝. 됐죠? 그러면 작물의 키 순서를 고려해서 감자를 북동쪽에 배치했음을 자료 2로 맞지? 날아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으니까 다 두 개를 한꺼번에 하는 것도 해야 되겠죠? 키가 제일 큰 옥수수는 어느 위치에 심어도 잘 자랄 수 있었음을, 없는 얘기인데? 그치? 모르는 얘기지? 답 같은데? 하고 빨리 넘어가고. 동일한 위치에서도 주변 작물에 따라 배추가 자라는 정도가 달랐음. 그렇지. 배추는 동일한 자리에 교체가 됐고, 옥수수에서 교체됐을 때 고추가 옆에 있어도 문제였을 때 상추가 있으면 덜하군. 자료 1과 2. 오케이. 맞다. 그럼 4번 답. 이렇게 하면 되죠. 됐지? 읽으면서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해결하기.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독서 지문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문학 지문에도 흔한 일은 아니지만 딱 폈는데 그림이나 도표나 이런 게 있으면 항상 먼저 살짝 주목하고 동시에 그 그림이나 도표를 설명하고 있는 지문의 부분을 만났을 때 함께 해결해야 된다. 또한 지문 내부에 그것이 있을 때도 그 그래프나 도표를 동시에 보면서 읽어줘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 텃밭에 다양한 작물을 기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배치도를 그려서 효율적인 텃밭을 가꿔보세요. 자, 정리했네요. 배치도가 필요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가꿔보세요. 권유했고. 자, 중요한 건 권유했다라는 그 태도가 중요한 거야. 땀을 흘려 손수 먹거리를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뭐가 효과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효용을 제시했다. 5번 날아가고 그림 그리면서가 없군. 1번 다 확인했고. 그 다음에 37번 보시면 청자 1. 작물을 수확하고 난 후에 다른 작물로 교체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작물 교체한 이유가 뭘까? 자, 1번 선택지. 청자 1은 발표 내용에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발표 내용에서 보완할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했지.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했는데, 자, 그래서 날아가고. 청자 2 보고 바로 2번 선택지. 브로콜리가 케일보다 키가 크게 자란다고 알고 있어. 브로콜리? 없는 얘기가 나왔네. 이번에 케일과 브로콜리를 심을 계획인데 들은 것을 활용해 봐야 되겠소. 자, 청자에는 자신이 알고 있었던 사실과 발표 내용을 비교하며 발표에서 다룬 정보의 문제점 아니지. 내 경우는 난 뭘 하고 싶은데 본문을 참고해서 다른 걸 해보겠다라는 얘기였죠. 자, 그 다음에 청자 3. 작물의 키 순서만 알려줘서 작물들이 다 자랐을 때 키를 알 수 없었어. 작물의 키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좋겠어. 자, 바로 돌아가는 거지.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다뤄지지 않아서. 그렇지. 자, 다 자랐을 때 키. 필요한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안 말한 걸 말해달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은 맞는 말이죠. 청자 1과 청자 2 모두 자신의 과거 경험을 떠올리면서 청자 1의 과거 경험 없죠. 날아가고 청자 2의 과거 경험 없죠. 날아가고 청자 2, 청자 3은 모두 발표 내용이 적용되지 않은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지 검토한 거 없으니까 또 날아가고. 대체 별로 어렵지 않지? 이해되지? 자,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다음은 두 개 지문을 우리가 동시에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개 지문이 묶여 있을 때는 문제가 5개가 나올 것이고
앞에 있는 두 문제는 가에 대한 문제이고 뒤에 있는 두 문제는 나에 대한 문제일 것이고 중간에 있는 문제는 걸친 문제일 거야. 그렇지. 그럼 가를 읽으면서 두 개를 먼저 해결하는데 38번 보면 학생 1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본문에 보면 학생 1은 당연히 한 명이고 여러 번 말했을 텐데 만약에 얘가 5번만 말했다면 선택지가 순서대로 5개가 다 연결될 거야. 근데 그냥 슬쩍 한번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읽을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 돼. 오케이. 읽을 때마다 왔다 갔다 하자. 마음 먹고. 기억부터 미음까지. 아이고 땡큐. 이것도 마찬가지 읽자마자 앞에서 내가 문학하고 독서 설명할 때 이런 말 했잖아. 밑줄, 괄호, 네모, 굵은 글씨는 전부 다 뭐? 앞뒤, 문맥.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됐지? 앞뒤 문맥 살짝 본 다음에 풀어야 됐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0번 같은 경우에는 학생일이 가의 내용을 정리하여 나의 글쓰기 계획을 세운 것인데 계획 중에 나의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근데 대화의 내용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정의,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소재, 대상의 표현 방식, 대상의 사례, 대상의 메시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렇다면 이게 바로 또 뭐라는 거야?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거죠. 됐죠? 일단은 이렇게만 보고 가 부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학생 1이 얘기했습니다. 디스토피아 작품이 인기 현상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겠는데 자료 좀 찾아봤어? 하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일반적으로 대화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화법에서 대화가 나온다. 그럼 이건 뭐라 그랬어? 토의에 해당한다 그랬지? 그래서 당면한 어떤 문제가 있어. 문제나 과제가 있는 거야, 과제가. 그래서 문제나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지문일 것이다. 해결 방법이니까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일 거야. 과제라고 하면 어떤 것을 과제로 선택하고 왜 선택했으며 어떤 식으로 그 과제를 해나갈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오케이. 어쨌거나 토의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러면 문제 해결의 방안, 이 경우라면 그 방법을 실행하는 것을 어디다가 촉구한다거나, 무슨 말겠지? 과제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여기 초고라고 나오는 부분 글쓰기로 넘어가서 정리해 줄 거다라는 게 우리가 이미 예측하고 있는 거고. 자, 대상은 디스토피아 작품이야. 자, 찾아봤어? 그랬더니 우리 동아리 이름으로 교지에 실을 거니 그리니까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면 좋을지 이야기해보자. 자, 포인트 뭐냐면 과제가 뭔지 이제 잡았고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에 대한 글쓰기고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너는 뭘 할지 준비됐니? 대상 찾는 거지. 대상. 구체적 대상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동아리 이름으로 교재 싣는다 그랬어. 항상 내가 뭐라 그랬냐면 글을 쓴다거나 말을 할 때에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 신경 쓰라고 그랬었지. 학생들한테 말하는 건지 선생님들한테 말하는 건지 지역 주민에게 말하는 건지 대상에 대해서 모를 때 많으니까 신경 쓰라고 그랬으니까 아하 교지구나 포인트 잡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1번 선택지로 가는 거야. 38번에 1번. 대화 참여자에게 대화의 목적을 밝히며 참여를 유도한다. 가능한가요? 대화 참여자는 2와 3이 될 것이고 목적은 야 우리 이런 거 이렇게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자 라는 목적이 드러났느냐.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너 찾아봤니? 하고 가능하겠네요. 어느 정도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디스토피아의 정의로부터 확인하고 시작하면 어떨까? 자, 뭐 어떻게 돼 있어? 40번에 정의부터 시작한다 그랬는데 진짜 정의부터 하네. 내가 그럴 줄 알고 사전을 찾아봤지.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랑 반대되는 뜻으로 암울한 미래상을 의미해. 정의를 하는 게 어떨까 그랬더니 정의 내가 이미 했었마 하고 얘기했죠. 자, 2번 선택지. 대화 참여자에게 자신이 조사한 내용이 이해되는지 확인한다. 아직 안 했어. 할 수도 있어. 그치? 그럼 넘어가고. 자, 기억하면서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3이 얘기했어. 기사를 검색해봤는데 현실 문제를 소재로 디스토피아를 세계를 형상화한 영화나 드라마 요즘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 자, 이건 뭐야? 지금 기사를 검색했다. 포인트는 뭐야? 얘가 기사를 활용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기사를 이용했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앞에는 사전을 찾아봤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얘가 문제로 나오든 안 나오든,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우리는 읽기의 방식 자체가 그 내용 자체, 즉 디스토피아의 정의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만약에 독서 지문이면 디스토피아의 정의가 무엇인지가 중요해. 무슨 말이겠어? 근데 여기서는 사전을 통해서 찾아봤다는 게 더 중요해. 화작에서는. 무슨 말이겠지? 그러니까 기사를 검색했다는 게 또 중요해. 방법이 중요하다고, 언제나. 방법이 중요하다고. 자, 기사를 검색해서 그랬더니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게 많더라고.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 자, 학생이 나도, 자, 기억 바로 풀 거야. 나도 주변 친구들이 디스토피아 작품의 각종 소품을 사는 걸 보고 인기를 실감했어. 이거 슬쩍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를 감안한 글이다라는 게 느껴지네. 그게 뭐더라? 최근에 국제적으로다가 인기를 끌었던 한국 드라마. 아, 오징어 게임. 그 외국 애들 막 그 가면 사가지고 막 했잖아. 그치? 나도 학원에서 애들 보니까 그 오징어 게임 그 인형 열쇠고리를 많이 갖고 다니더만. 오케이? 그런 것처럼. 그거 얘기하는 거야. 자, 실감했어. 그런데 작품 속의 세계를 충격적으로 표현한 자극적 장면이 문제가 된다고 할까? 자, 문제점으로 들어갔네. 됐지? 문제점으로 들어갔다는 거 포인트 잡으면 돼. 정의했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다룰지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다는 게 포인트. 그 다음 내가 봤던 기사에도, 얘도 기사 봤군? 기사에서도 동의하고 있다. 나도 그랬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자극적인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회의주에 빠질 수 있대. 문제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기억 바로 푸는 거죠. 자, 39번에 기억하면 앞서 말한 내용에 동의하며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원인을 보여주는 사례를 언급하고 있어. 그랬어. 인기 원인을 보여주는 사례 없죠. 그럼 땡 날아가고. 읽기를 실감했어라고 얘기했지 원인의 사례를 얘기하진 않았으니까.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게 원인의 사례면 기존에 있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한국만의 문화가 들어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게 신기했나 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뭐 말겠어? 그리고 단순히 폭력적인 것만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정서를 담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다뤄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었나 봐. 이렇게 됐을 때 인기 원인이란 말이 나오는 거지. 됐지?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가서 풀 거고 또 학생 일도 풀 거고 왔다 갔다 해야 돼. 자, 자극적인 장면이 지금 계속 같은 화제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극적인 장면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부정적으로 보게 만든다는 거구나. 그랬지? 그랬어요. 자, 그렇지. 확인했네. 자, 학생일. 자, 이번에 아까 조사한 내용이 이해되는지 확인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없는데? 그래 놓고 참여자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점검한다. 그렇구나. 그렇지. 또 역시 마찬가지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고 뭘 하는지가 중요하고 무엇에 대해서 이해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뭐야? 그런 거구나. 그렇지. 확인하고 있다. 됐죠? 맞는지 점검하고 있다. 3번 선택지 맞는 선택지. 2번이 답일 가능성 높아졌음. 이렇게 된 거지. 그랬더니 학생 3 맞아. 항상 이런 거 동의한다. 동의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 바로 반론을 제기한다. 이런 거 많이 나오지. 근데 여기서는 학생 3이나 2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묻는 선택지는 없는 것으로 보아서 크게 신경 쓰진 않아도 되겠지만 연습 삼아서 얘기한 거고. 자극적인 장면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일 뿐인데 자극적인 장면이 주는 재미에 빠져서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못 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자, 문제점 얘기하면서 재미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못 본대. 나는 디스토피아 소설을 찾아 읽어봐서 뚜둥. 자, 드라마 쪽에서 쑥 해서 다른 소재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선택지 보는 거죠. 자신이 발언을 부연하여. 부연한다는 게 뜻이 뭐지? 다시 설명하여 디스토피아 작품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강조하고 있다. 메시지를 안 보는 게 문제라 그랬지 메시지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았죠. 됐죠? 자, 그래서 날아가고. 자, 그 다음에 소설로 팅 넘어갔습니다. 소설로 넘어갔습니다. 자, 소설을 찾아서 읽어봤어. 멋진 신세계야. 과학기술로 인간의 감정까지 통제하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야. 꽤 오래전 작품인데도 작가가 그린 미래상에 대단히 실감나고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었어. 자, 멋진 신세계 소설 다른 대상으로 넘어갔고 하여간 뭐 실감나고 재밌대요. 좋대요.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3. 디귿. 나도 그 소설 봤는데 과학기술의 발전이 불행을 초래했. 나도 봤어. 나도 같은
공유된 경험이고 과학기술 발전이 불행을 초래했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암울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였어. 의미에 대해서 다시 얘기했고 내용에 상기하며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반대 입장에 동의함을 드러내고 있다. 자, 반대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고 동의하지도 않았지. 그냥 그것이 이런 얘기를 담고 있더라고만 얘기했지. 그러니까 태도에 대한 문제야. 뭐 했니야? 계속해서 뭐 했니? 자, 그 다음. 이 오래전 작품인데도 요즘 많이 읽히는 것은 디스토피아 작품이 인기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자, 여기는 이제 원인에 대한 얘기. 자, 오래전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인기 있는 이유. 그거는 인기 현상과 관련이 있어. 아까 디스토피아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말았잖아. 구체적인 메시지가 뭔지 알려줄래? 두둔, 저 뭐야? 부연 설명해줘라. 설명 좀 더 해줘라. 자, 학생 1. 우리가 남은 선택지 보니까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한다. 오케이, 맞고. 자, 그 다음 지웠어요. 점점 2번이 답이 될 확률이 높죠. 됐지? 그렇지만 우린 끝까지 확인한다. 그래서 자, 요거 내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학생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해. 1번이나 2번 선택지가 너무나 틀린 게 명확한 경우에는 선생님 시간도 단축해야 되는데 3, 4, 5번 안 풀고 그냥 딱 찍으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무슨 말이겠어? 그런 경우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된다 그랬어. 왜 안 된다 그랬냐면 우리의 목표는 3, 4등급이 아니야. 우리의 목표는 1등급이야. 그렇지. 실수를 줄여야 하고 실수가 없어야 해. 뭔 말 알겠어? 그럼 아까 그 지문 생각해봐. 들뜬 분위기 생각해보자고. 들뜬 분이 이란 젠장하고 땅 찍었다고 생각해보자고. 그럼 뒤에 가서 애매한 녀석이 하나 더 있으면 뭔가 답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들뜬 분위기를 보자마자 이란 뭐가 들떠 하고서 딱 찍은 애들 많았어. 무슨 말겠어? 물론 어차피 D를 봤어도 틀렸어요 하면 시간이 절약된 건 맞아. 알겠어? 근데 우리는 가능성에 투자해야 돼. 왜? 우리의 목표는 적당한 등급이 아니거든. 내 말 알겠어? 이것도 마찬가지. 2번이 답이 될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벌써 느껴졌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5번 선택지까지 확인하고 지울 거야. 무슨 말이겠어? 그러면서도 속도를 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리을 가야지. 리을. 뭔지 알려줄래? 부정적인 미래상을 통해서 메시지가 뭐니? 했더니 부정적인 미래상을 통해서 현재 사회상을 비판한 거야. 됐어. 자, 메시지가 뭔지 설명했어. 질문에 답변하면서 부정적인 미래상에 대해 대화 참여자가 잘못 파악한 부분을 아닌데?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거 설명해줬어. 끝났지? 그럼 5번이 답이겠네 뭐. 자,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어차피 허구인데 어떻게 현재 사회를 비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야, 네 말 못 알아듣겠어. 다시 설명해줘. 자, 대화 참여자 대화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이해를 심화한다. 심화할 준비하고 있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다시 좀 설명해줘봐. 심화되려고 하는 모양이네. 됐지? 자, 그 다음에 허구적 미래가 현재를 비판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구나. 너 이해 못했지? 확인한 후 디스토피아 작품은 현재사의 문제가 극단화되면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가상의 상을 실감나게 표현한 거야. 그래서 극단화돼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 문제점 위협성을 미리 알릴 수 있는 거지. 깨닫게 하는 거지. 자, 5번. 자, 39번에 5번. 앞선 바라 내용을 재진술화하며 디스토피아 작품과 관련하여 상대가 궁금해하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오케이. 됐죠? 자, 앞에 진술한 작품 됐지? 그런 드라마나 소설 작품 얘기하면서 상대방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하여 야, 그건 미래의 것이기 해서 그런 거야. 구체적인 내용이 왜 이게 이유인지는 우린 몰라도 돼. 알겠어? 그리고 그걸 설명하고 있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지. 내용 자체는 중요하잖아. 메시지가 뭔지, 왜 미래의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이 문제를 풀 때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암울한 세상이 오기 이전에 경계하지 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구나. 어때? 자신의 이해를 완전히 심화했네. 돼버렸죠. 자, 그러니까 38번은 2번으로 확정되는 거지. 디스토피아. 그래, 맞아. 작품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면 독자들의 이해가 도움이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래, 일단 내가 초고를 쓸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읽으면서 남았었던 것은 정의를 했고 다룰 소재들을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소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소재가 다른 것도 있다는 걸 얘기를 했고 그것의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런 메시지가 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무지막이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글을 쓰자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40번이 그거예요. 정이 있었고 소재 있었고 뭐 등등등등. 그러면 하나씩 하는 거죠. 자, 정의. 사전적인 정의를 밝히고 반대 개념을 지닌 단어와 비교하기라고 돼 있어요.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를 비교하는 것 있었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혹여라도 아씨 국문선생님 이거 저 내용보다는 형식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놓쳐버렸는데 여기는 내용을 묻고 있잖아. 그러면 어떡하는 거야? 살짝 어디 위치에 있는지 알지. 순서대로니까 빨리빨리 확인하면 돼. 됐지? 남아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소재에 대한 얘기. 소재는 화살표 방향 잘 봐야 돼. 과학기술의 오남용, 핵전쟁, 환경 파괴 등으로 소재의 내용을 구체화하기라고 돼 있어요. 됐어. 그리고 이건 뭐야? 이런 내용이 있든 없든 간에 이런 걸 구체화하겠다는 얘기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에 디스토피아의 작품의 표현 방식. 아 근데 참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뭐냐면 지금 나를 읽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안 읽고 하고 있네. 그지? 나를 해야 돼, 나를. 왜냐면 나에 반영된 거 확인하는 거니까 나를 읽어야 돼. 지금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였냐면 글쓰기 계획을 세웠는데 반영됐니 안 됐니니까 나의 있니 없니를 찾으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해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거. 자, 그러면 한 장 봅시다. 그러면 요걸 읽으면서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가에 있었던 것과 가에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일 거예요. 방금 읽자마자 읽고 있는 거니까. 이해되지? 자, 그러면 자, 작품의 인기몰이가 심상치 않아. 디스토피아를 다룬 영화와 드라마가 흥행하면서 디스토피아 작품 세계를 사로잡다와 같은 제목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어. 기사. 구체적으로 얘기했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사전적 정의 가져왔네. 디스토피아의 부정적 측면이 극단화된 암울한 미래상이다. 유토피아와 마찬가지로 현실에 어디에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뜻하지만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유토피아와 반대로 디스토피아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바로 어떻게 보는 거야? 첫 번째로 보는 거지. 정의, 그냥 반대 개념, 사전적 정의 집어넣군. 오케이, 땅 지우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지닌 사람들은 작품이 주는 불편함을 이야기한다. 디스토피아 작품에서 그런 얘기 있었고 왼쪽에 있었고 어떤 형태든 일그러지거나 붕괴된 모습으로 세계가 묘사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충격적으로 묘사된 자극적인 장면, 문제점 얘기 나왔었던 거죠. 문제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불안 심리가 있었던 얘기 그냥 나오고 있죠. 가중되어 현실에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결국 회의주의나 절망에 빠질 수 있어. 그랬어요. 문제점에 대한 얘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표현의 방식. 나있었죠? 자, 그러면 디스토피아 작품의 표현 방식이 자극적인 장면이 나온다. 그 다음에 2번 선택지로 쑥 올라갔죠? 자극적인 표현에 재미를 느끼는 독자의 취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아니지. 그 장면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지. 이해됐지? 좀 이상하군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디스토피아 작품의 현실 문제점이 극단화되면 나타날 수 있는 세계를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경계하게 하므로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은 긍정적이다. 긍정적인 측면. 자, 디스토피아 작품은 과학기술의 오남용, 핵전쟁, 환경 등을 소재 나왔네. 그치? 구체화하기. 됐죠? 기발한 상상력으로 세계를 제시한다. 우리는 그러한 세계에 몰입함으로써 암울한 미래상에 도래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된다. 왼쪽에 있었던 거 그대로 반영했고 소재에 과학기술 오남용 어쩌고저쩌고 구체화하기 들어있는 거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물론 디스토피아의 작품이 인기 현상 때문에 자극적으로 묘사된 장면이 초래하는 문제가 부각되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장면을 오히려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강렬하게 자각하도록 필수적인 장치로 보아야 한다. 자, 이것의 의미. 그 다음에 그리고 이는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한다. 가령 사례. 디스토피아의 작품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멋진 신세계, 기술을 지나치게 신뢰하다가 오히려 종속당하게 되는 충격적인 미래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를 통해 과학기술에 대해서 맹신이 현재 우리 사회가 점검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깨닫게 한다. 자, 그러면 뭐예요? 가령 사례. 그냥 순서대로 돼 있어요.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그냥 따라가면 돼. 특정 작품 예로 들어서 사회적 문제 환기함. 오케이, 맞고. 이제 마지막 메시지 바로 시작되네. 현실 문제를 인식하여 그 문제가 극단화되지 않도록 경계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런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을 사회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이를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 작품이 인기가 얻고 있는 요즘 디스토피아 작품을 감상하며 현실의 문제를 성찰해 보는 것은 어떨까? 자, 그래서 메시지에서 인기 현상의 긍정적인 의미를 도출하기. 그렇죠. 긍정적인 의미 있다고 얘기했었죠. 자, 오케이, 끝. 자, 그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38번은 학생 2를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확인하다가 제거했고 39번은 기억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짝 앞뒷면만 보고 해결했고 40번은 5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나 단락이 5개로 또 나뉘어져 있죠. 그러니까 한 단락씩 보면서 바로바로 해결하면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거였고요. 4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반영해서 제목을 작성한다 그랬어요. 이 조건 문제는 자, 요 문제에서 내가 뭐 강조했었냐면 조건 맞게 글쓰기는 글을 잘 쓰기를 찾는 게 아니야. 더 뛰어난 문장을 찾는 게 아니야. 여기에 포인트는 이쪽이 아니라 조건에 맞게. 그래서 조건이 몇 개지?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 그래서 개수를 맞춰야 돼. 알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5번 선택지가 있는데 너무 완벽하게 잘 쓴 문장이야. 근데 1번 선택지가 있는데 이거 참 글을 되게 못 썼어. 하지만 조건이 3개 다 치면 3개는 다 했어. 1, 2, 3. 근데 얘는 너무 잘 쓴 건데 2개밖에 안 했어. 그럼 당연히 답은 뭐야? 얘가 되는 거야. 근데 희한하게도 이 문제 틀려서 질문하러 오는 아이들의 공통점. 개수를 신경 쓰지 않고 잘 쓴 거, 그럴듯한 걸 찾는 경향이 있더라고. 이해됐어? 그래서 조건에 맞게 글을 써라라는 문제만 나오면 우린 뭐 한다? 개수가 몇 개냐를 찾는다. 이해됐지? 그래서 개수가 그냥 요거 했고 요거 했고 요거 에이 2개밖에 안 했네. 요거 했고 요거 했고 에이 뭐 했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얘는 딱 보면 벌써 조건이 2개네. 그렇지? 디스토피아 작품의 주제의식을 반영하여 글쓰기의 관점. 자, 근데 2개인데 첫 번째 건 둘로 나눌 수도 있겠어요. 주제의식인데 그게 글쓰기의 관점이야. 근데 사실 이건 둘로 나눈다는 게 웃기지. 글쓰기의 관점이 결국은 주제의식이거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부제에서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한다. 아하, 부제. 자, 그 다음에 내가 또 이거 얘기했었지. 동시에 2가지 이상을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 아까 내가 문제 푸는 거 봤었지? 그치? 뭐였지? 생명과학 지문을 할 때도 기억하고 다 해결하고 니은하고 다 해결하고 디귿하고 다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 문학을 할 때도 가 작품 읽고 해결하고 나 작품 읽고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 얘도 마찬가지. 표제와 부제가 있잖아. 얘가 부제라는 얘기는 앞에 건 표제라는 거야. 전통적으로 진짜 문제로 많이 나왔던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뭐야? 보니까 선택지가 둘로 나뉘어져 있네. 이해됐어요? 그러면 뭐야? 먼저 디스토피아는 무엇인가? 주제의식, 글쓰기의 관점 안 드러났네. 디스토피아, 우리 사회의 자아상. 주제의식하고 조금 관련이 있다고 느껴지면 살려두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디스토피아 작품. 이건 마음에 안 드는데? 자극적인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띵 날아가고. 자, 열풍, 더 나은 사회의 향은 이거 그럴듯한데? 그러면서 주제의식과 글쓰기의 관점, 이건 나눈 것 같은데? 이것조차도 괜찮은데? 어디에도 없지만 어디에나 있는 디스토피아 세상. 없나? 뭐 하는 거야 이거? 애매한데?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애매한 것 좀 살려둬도 상관이 없어. 열심히 이걸 판단하려고 애쓰지 마. 왜? 부제가 있잖아.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디에도 없지만 어디에나 있는 디스토피아 세상. 이거는 본문에 있었던 이거랑 그렇지. 현실이 없는 건데 이런 게 왜 의미가 있는 거야? 막 그랬잖아. 이거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 생각하는 순간 틀리는 거라 그랬지. 내 말 기억나? 그렇지. 그리고 쓸데없는 시간을 쓰는 거야. 왜냐면 2가지 대상을 판단할 거니까 부제를 봐서 부제에서 틀리면 얘는 틀릴 건데 뭘 고민을 하고 있어. 빨리빨리 가야지. 이해됐지? 그럼 부제. 자, 2번하고 4번하고 5번을 살렸다면 디스토피아 작품에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 비유가 없네. 아픈 사회를 바라보는 거울이 되어. 오케이, 비유. 4번 완벽하네. 작품을 통한 새로운 세상에 대해. 됐어. 4번 하자. 끝. 이렇게 되는 거지. 내 말 이해돼서 자, 그런 식으로 푼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가 다음
점검 기준에 따라 점검한다고 할 때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뭐냐 그랬어요.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임을 드러냈는가. 디스토피아 작품이 이거는 지금 하나의 선택지를 보면 디스토피아 작품이 흥행하고 이와 관련된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했을 때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인가? 그렇군. 예. 집어넣어야지.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이 내용이 이게 지금 다뤄지고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답만 보자. 필자가 선택하지 않은 관점의 약점을 비판했는가? 선택하지 않은 관점, 충격적인 묘사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현실의 문제점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언급한 점을 언급한 거지. 그치? 선택하지 않은 관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됐지? 그래서 띵 날아가고. 자, 얘라고 하면 안 되지? 근데 만약에 아니에요 라고 했다면 이건 맞는 선택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앞에 부분에서 이걸 다뤘나 안 다뤘냐 한 번 생각, 그 다음에 안 다뤘으면 아니요, 다뤘으면 예라고 하면서 한 번 또 생각. 예를 들어서 그 두 번을 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자, 일단 43번 보시면 초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어요. 문제의 원인의 항목별로 유형화, 통념 비판, 예상되는 반론 반박, 주장이 지닌 한계점, 해결 방안의 장단점.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흔한 녀석이 통념하고 예상되는 반론이에요. 그러면 통념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 통념이 여기 나오면 이거는 독서에도 잘 나오는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 이런 말들이 나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걸 우린 뭐라 그러는 거야? 통념이라고 해. 그래놓고 뒤에 딱 뭐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나, 하지만 이 구조로 넘어가겠지. 그러면 통념을 반박하는 내용의 글쓰기가 시작됐다라고 느낄 수 있지. 보통 첫 번째 단락에 달라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택지 있는 거 예상되는 반론. 요거 하면 물론 이걸로 잘 시작을 잘하지. 그렇지? 응.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뭐였지 그거? 아, 자꾸 그 생각이 안 나 그 드라마가. 응?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세계적인 어떻게 심지어 영국의 초등학생들은 교장 선생님한테 애들이 막 데모했다. 왜 우리 학교에서는 오징어 게임 같은 게임을 안 해요? 실제 있었던 일이야. 그래서 영국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부형들에게 통신문을 보냈대. 뭘 보냈냐면 오징어 게임은 몇 세지? 19금이었겠지? 19금입니다. 제발 대개 자녀들 초딩이가 보지 않도록 교육 바랍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지. 뭐만 알겠어? 그런 식으로 그랬을 때, 자, 이런 것은 다양한 우리 문화를 어쩌고저쩌고 세계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좋은 점이 많고 뭐 어쩌고저쩌고 사회를 보고 막 해. 좋은 점 막 이게 하다가 뭐야? 물론 이런 식으로 넘어가. 물론 이것이 폭력적인 장면에서 초등학생들에 그래서 이런 거 만들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야. 이런 견해가 있다라고 넘어갈 거야. 그러면 이제 반론, 가능한 반론. 이해됐지? 이런 거 흔히 나타나는 거. 자, 그 다음에 44번 문제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얘도 또 마찬가지. 내가 뭐라 그랬어? 하나씩. 자료 1 보고 1번 선택지. 자료 2 보고 2번 선택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45번 문제. 자, 45번 문제. 이거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면서 얘가 45번 문제가 오답률이 가장 높았어. 오답률이 가장 높았는데 이건 뭐냐면 고쳐쓰기. 요 문제가 나오면요. 고쳐쓰기가 문제가 나오면 항상 요거 틀리는 아이들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 요거 항목이 틀렸다는데요. 왜 나는
하나를 끝내 못 찾았어요. 뭐죠? 되게 웃기지. 한 단락을 고쳤었는데 한 단락에서 고쳐 쓴 것 중에 어떤 항목을 못 찾고 있다는 거야. 왜 그럴까? 그래서 내가 어떤 대안을 제시했었지? 이렇게 읽지 말고 본문하고 보기하고 이렇게 읽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열에 읽고 바로 여기로 오고 열에 읽고 바로 여기로 오면 우리는 뭘 알게 되는 거야? 아, 요거 하나 내용이 더 들어갔네. 아, 여기 있는 내용이 없어졌네. 이게 되지. 혹은 아, 또 자주 나오는 거.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오케이? 아, 얘는 두 문장으로 나누어서 짧게 했네. 긴 문장을 바꿔줬네. 이런 식이지. 내 말 이해돼서 자 이렇게 읽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해서 애들이 다 맞았겠지. 근데 이걸 알고 있음에도 틀리더라. 그리고 얘는 놀랍게도 몇 %야? EBS 발표상으로는 48%의 아이들이 틀렸어. 그러니까 화작 문제 중엔 어려운 편? 그 언매 문제에도 이렇게 많이 틀린 문제가 없어.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내가 살펴보니까 원인이 그거 같아. A가 한 문장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쭉 읽다 보면 거침없이 끝까지 읽게 되고 그러다 보면 왜 문장을 짧게 쓰라 그래? 내용이 잘 안 들어오니까 길게 쓰면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짧게 쓰라고 말하는 것이거든. 오케이. 근데 길게 쓴 것을 문장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읽다 보면 정리가 안 되는 거지. 내 말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얘를 보길 딱 보는 순간에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문장이 길다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문장이라는 얘기냐면 겹문장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어진 문장이거나 아는 문장, 암기 문장이 돼 있다는 얘기야. 내 말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얘를 끊어. 자, 어떻게? 요컨대 청소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자, 그러니까 요 문제를 요 문제를 풀고 요거 살짝 마무리할게요. 요컨대 청소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자, 이거 여기까지 끊어도 돼. 요컨대 청소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하나 끊고 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 끊고 됐어. 그럼 포인트가 뭐야? 적극 대응하자. 그 다음에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끊을 수 있거든. 오케이. 그리고 바로 넘어가는 거지. 요컨대 부정적 감정을 겪는 청소년이 늘고 있는 상황에 문제 상황을 제시했군이 되는 거지. 됐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 대응 그냥 나왔지. 포인트 잡았어? 문제 상황을 좀 더 구체화하였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야. 그 다음 청소년이 긍정적 자아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을 뭐로 바꿨어? 긍정적 자아 정체성, 즉 건강하다라는 것을 정신적 측면에서 자아 정체성이라고 좀 더 구체하고 세분화했어. 됐지? 자, 이렇게 읽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대상을 모든 이제 A로 가는 거지. 두 개 다 써먹었으니까. 대상을 모든 청소년 확대하여 자, 모든 청소년 확대한다고 청소년 감정 관리 형성할 수 있도록 청소년 감정 관리 프로그램의 실시 대상을 확대하고 확대하긴 확대하는데 뭐라 그랬어? 얘는 계속 구체적이야. 청소년 감정 관리 프로그램. 됐지? 됐지?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더 구체화시켰고 감정관리 프로그램 뒤에 있었구나. 앞뒤를 바꿨구나. 감정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그렇지? 그러면 이걸 확대하는데 뭘 확대하는지 앞으로 딱 돌려가지고 그 녀석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활동 내용을 다양화해야 된다. 이건 새로 들어간 거네. 됐지? 활동 내용을 다양화해야 된다. 그래서 활동 내용을 다양화해야 한다. 그 다음 이를 위해 지역 구성원의 관심 필요하다. 두둔. 이를 위해 청소년 감정 관리 문제의 지역 구성원 모두의 관심 필요하다. 살짝 불어났네. 그치? 구체화시켰어. 이를 위해 지역 구성원의 관심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를 위해 청소년 관리 문제의 지역 구성원 모두의 관심. 그러니까 얘 두드러진 특징은 조금씩 구체화했다라는 거하고 활동 내용을 다양화하자는 내용이 더 들어간 것. 이해돼수?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이 어쨌거나 해결 방안 중에 가장 적절한 거 3번이 되는데 해결 방안 중 일부만을 제시되어 있으니 그래서 다른 주장을 모두 포함하는 게 어때? 그게 바로 활동 내용을 다양화하자라는 내용이 없는 게 들어갔잖아. 나머지는 구체화했고. 그러니까 얘의 선택지를 맞게 만들 수 있는 두 개의 선택지의 가능성은 첫 번째, 좀 더 구체화한다. 무슨 말이겠어? 그리고 어순을 문장의 순서를 살짝 바꿔서 주술 관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준다라는 거. 프로그램을 무엇을 확대하는지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라는 거 바꿨잖아. 확대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됐지? 그 다음에 활동 내용 다양화라는 말이 더 들어갔다. 이해됐냐?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지? 문장별로 가는데 얘는 문장별로 가기에는 불편하게 생겨먹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서술어를 중심으로 끄는 거야. 서술어로 중심으로 끊다 보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겹문장들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포인트들을 잡을 수 있는 거지. 내 말 이해됐지? 그래서 얘가 조금 어려웠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자,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살짝 얘기해주고 끝내면 그래서 43번은 어쨌거나 예상되는 반론이었어. 예상되는 반론 찾기는 뭐 어디 있었냐? 첫 번째 단락이 있었어? 두 번째 단락이 있었어? 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돼 있네.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가능한 반론. 자, 그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44번 풀 때에는 꼭 뭘 하셔야 되냐면 순서대로 자료 1, 자료 2 넘어가는 거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 또 한 가지는 도표가 그래프가 나왔을 땐 큰 거 작은 거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을 놓치지 마세요. 즉 감염병 유행 이후에 부정적 감정을 겪는 청소년의 증가율. 대상은 청소년. 무슨 말이겠어? 예전에 이런 거 나온 적 있었어. 이 화작 문제 중에 청소년 흡연에 대한 얘기가 나온 적 있었거든. 그래서 청소년의 흡연이 증가하고 있다.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치고 청소년 흡연이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가 나온 거야. 근데 대한민국 국민의 흡연이 늘어나는 현상을 이런 식으로 나온 거지. 그래서 틀린 거야. 근데 애들이 뭐 한 거야? 흡연이 늘어나는 그래프만 딱 본 거잖아. 그러니까 맞지 하고 넘어가서 오, 답 없어 어떡하지? 그래서 만만한 거 찍은 거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나올 때는 제목 보고 대상 두고 항상 대상이라는 건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거 확인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료 2와 자료 3을 시작할 때는 역시 얘도 제목 학술지 논문이군 전문가 면담이군 이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아까 내가 보기 문제 풀 때 보기에도 핵심을 딱딱 잡은 다음에 해결했잖아.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 핵심을 딱딱 밑줄을 그어주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세요. 아까 동양 철학 할 때 했잖아. 동양 철학 기억나냐? 동양 철학의 여러 학자들의 주장인데 이 주장에 기반하여 그 기억 주장 얘는 무엇보다 무엇을 사람들이 신경 쓰는데 무엇이 더 중요하다 그래. 진위가 중요하대. 진위는 결국 역사에 있어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래. 포인트 빵빵빵 잡은 다음에 얘가 진위냐 이렇게 했잖아. 그걸 똑같이 얘도 핵심 땅땅 잡고 그거 그대로 선택지로 연결. 수준은 당연히 그런 지문에 비해선 낮아. 그래도 푸는 방법은 우린 동일하게. 내 말 아시겠죠? 이해됐죠? 자, 그렇게 풀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반복해야 될 것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다시 한번 뭐를 떠올려 보시냐면 이 문제는 이렇게, 이 문제는 이렇게, 이 문제는 이렇게 얘는 무엇을 주의 라고 이 수업에서 내가 들었어 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 학습을 꼭 하세요. 그게 복습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게 쌓여서 다음에 화작을 문제를 풀 때는 그거를 순간순간 적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는다. 알겠지? 그럼 하여간 화작은 패턴을 알면 끝나는 거야. 맨날 이런 게 나오는군. 글은 맨날 이렇군. 이라는 게 딱 눈 떠지면 끝나는 거야. 알겠죠? 이해됐죠?